해외 현지에 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제가 직접 당해본 위험 요소로는 주로 밤에 발생한다는 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스스로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30여 년 해외여행을 하면서 해외 현지에서 조심해야 할 항목,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항목을 하나씩 열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돈 버는 세계 여행 46번째 이야기는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 길거리 음식, 너무 친절한 현지인, 술, 감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외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현지인입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는요, 그런 여행객만을 상대로 하는 사기 집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신이 없어 보이거나 어느 곳에 한노를 팔고 있는 허술해 보이는 관광객을 노리고 상당히 친절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친절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녹여버린 다음에 사기꾼 일당들의 계획대로 관광객의 귀중품을 빼앗아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도착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에도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귀중품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듯이 힘든 상황이라도 눈에 티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먹이로 삼으려는 늑대 같은 사기꾼들이 번화가에 서성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려면 늘 사주경계를 하면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이상한 술집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현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술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 있는 이상한 술집에서 이상한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면 악의 소굴에 빠지게 됩니다. 술이 원수라는 말이 있듯이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의 술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옆자리에서 권하는 술 한 잔에 여행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더욱이 남자의 경우 낯선 이국에서 낯선 여인에게서 받은 유혹적인 술 그 한 잔은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술에 무엇을 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의할 점은 건강관리입니다. 해외여행에서의 스케줄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관리는 필수죠. 장시간의 이코노미석 비행기 좌석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현지에서의 시차 적응,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갑자기 다가온 스트레스를 짧은 시간 내에 풀어버리고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근데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이 꼬이게 되면 바로 감기와 몸살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무리해서 스케줄대로 뭔가를 진행했을 때는 더 큰 병으로 진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짬짬이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명 잽잽 이런 방식인데, 권투에서 짧은 펀치를 날리듯이 짧은 휴식을 반복해서 하면서 중간중간에 낮잠을 자는 등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휴식을 제대로 취한 후 몸이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스케줄 진행을 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국내에서 청심환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비약을 늘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몸 상태가 최악인 경우에는 이 청심환 하나를 사용했더니 상당히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 네 번째 추천하고 싶은 말입니다. Thank you, excuse me. 두 가지 단어 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러 나라로 가게 되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화장실 장소 알기, 그리고 사용법, 혹은 샤워 시설 사용법 등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와 달라서 처음 사용하기 적잖이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현지인들에게 현지 언어를 사용해서 물어봐야 하겠지만 대부분 간단한 영어로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지인이 영어를 전혀 모른다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왜 쉽냐면요, 우리에게는 친절한 손과 얼굴과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한 미소를 머금고 그런 얼굴을 갖고 손가락과 몸을 사용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류 공통어인 바디 랭귀지가 통용되죠. 90% 이상 현지인이 바로 이해합니다. 이때도 항상 감사합니다를 잊지 말고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실시간 언어 번역이 가능한 삼성 Z 폴드 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고도 많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친절은 기본이고 고마움을 직접 간접으로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좌충우돌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잊을 수 없는 친절을 베푼 은인들에게 단지 고맙습니다, 이런 한마디면 될까요? 물론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겠지만 말과 함께 여러분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세요. 즉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하는 것이 꼭 좋겠다. 말과 함께 말이죠. 제가 그래서 고국에서 작지만은 한국적인 기프트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운 감정을 말로는 언어 능력 부족으로 전달하기 힘들 때 말없이 작은 한국적 기프트를 전달한다면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국 국기가 든 배지라든지 혹은 한국 전통 악기 모양의 키홀더라든지 아주 부피가 작으면서 객단가가 낮으면서 한국적인 그러한 소품의 기프트를 미리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한 몇십 개를 준비해서 외국 떠날 때 가서 외국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좋습니다. 기프트 이외에도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은 많이 자주 사용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다든지 퉁명스럽게 고개만 까딱거린다든지 하면 한국인에 대한 인상도 상당히 안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에 현지인들은 잘 기억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혀 세우는 행동은 현지인들에게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의 뜻을 전달해야 여러분에게도 선의로 돌아온다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한박 웃음을 머금고 거리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현지인에게 다가가 정보를 묻는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사와 친절은 언제나 사람의 기본 아닌가요? 각박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이국에서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인연들에게 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이 복 짓는 일입니다.